박서방, 당장 내일 저 애랑 이혼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치자 온 가족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튀어오른 침방울이 생선 접시에 떨어지는 것까지 똑똑히 보였죠. 한 달에 800만 원씩 벌어올 땐 보물단지 취급하더니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저는 길바닥에 버려질 걸레짝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목에 쏟아져 저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죠. 지난주 부서 구조조정 명단이 유출됐다는 소식을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어느새 제가 해고당했다는 소문으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아, 아직 회사 잘 다녀요. 소문일 뿐이에요. 남편 박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직장 구하면 되죠. 새 직장은 무슨 놈의 새 직장.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죠. 나이 30 넘은 여자가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을 텐데 데리고 살면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일 있어? 내 아들 앞길 맑게 둘 순 없지. 시아버지 박상철 씨는 그저 밥만 꾸역꾸역 넘길 뿐 눈꺼풀 하나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동서 이수진은 입꼬리를 비죽거리면서도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분명 가족 단톡방에 이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겠죠. 저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저 해고 안 당했어요. 다음 달에 승진까지 하는걸요. 아이고, 형님. 이 와중에도 거짓말을 하시네. 이수진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 갔다가 3층 사는 김 여사님 만났는데 형님이 회사에서 종이 상자 들고 나오는 걸 똑똑히 봤다던데요. 그건 퇴사하는 동료 짐 옮기는 거 도와준 거예요. 제가 변명하려던 순간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희 엄마 최미숙 여사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문 앞에 서 계셨죠. 관자놀이의 희끗한 머리카락에 눈발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다들 모여 있었네? 복도까지 시끄럽던데 무슨 일이야? 엄마는 식탁 위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고급 떡 2상자를 꺼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지원군이라도 얻은 듯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최 사부인 마침 잘 오셨수. 따님이 직장을 잃어서 이제 우리 아들짝이 못 돼요. 당장 이혼시켜야겠으니 그렇게 아쇼. 순간 방 안은 괴종식의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박민주는 제 엄마의 눈치를 살폈고 그 눈빛엔 애원마저 담겨 있었죠.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엄마가 평소처럼 제 편을 들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느긋하게 녹두 시루떡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시죠. 엄마는 떡을 삼키고 나서 좌중을 한 번 쓱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구청 가서 서류 정리하라고 하죠. 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의 차분한 눈빛과 마주쳤죠. 엄마는 제 손에 조용히 차가운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5년 넘게 쓰던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엄마,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내일 바로 가서 정리해. 김영자 여사는 잠시 어안이 벙벙하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역시 최 사부인이 현명하시네. 임선아, 똑똑히 들었지? 내 엄마가 허락한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저는 손 안에서 점점 따뜻해지는 녹음기를 꽉 쥔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그때 시어머니의 스마트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맞다. 이혼은 좋은데 네가 혼수컨슈로 해온 그 고급 가구들은 다 두고 가야 한다. 고급 가구요?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되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맞춰주신 혼수예요. 영수증도 다 금고에 있어요. 김영자 여사가 얼굴을 굳히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박씨 집안에 들어온 건 다 박씨 집안 물건이야. 냉장고, 세탁기도 다 두고 가. 다 내 아들 월급으로 산 거니까. 농담이시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민준 씨 월급 통장 어머님이 다 관리하셨잖아요. 생활비는 전부 제 돈으로 썼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인터넷 쇼핑 기록이라도 뽑아드릴까요? 남편이 갑자기 헛기침을 했습니다. 선아야, 그만 좀 해. 다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저더러 꺼지라고 할 때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남편은 목덜미까지 빨개져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옆에서 이수진이 부채질을 했죠. 어머, 형님도 참. 시어머니가 아들 생각해서 그러시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형님 직장도 없는데 그런 가전제품들 다 뭐에 쓰시려고요? 내가 직장이 있든 없든 그게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외투를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요. 늦는 사람이 손주예요. 네가 감히. 김영자 여사가 달려들어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이 이혼은 반드시 해야겠고 물건들도 다 두고 가야 해. 안 그러면 네 회사 찾아가서 아주 난리를 칠 테니까. 청소부 자리도 못 구하게 만들어주지.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서린 탐욕이 독침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차갑게 허벅지를 눌렀죠. 좋아요.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내일 제가 혼수 목록 들고 갈 테니 시댁에서 사준 게 뭔지 하나라도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숴버릴게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 제 손에 보온병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만하고 집에 가자. 갈비탕 끓여놨으니 식기 전에 마셔야지. 김영자 여사가 계속 소리치자 시아버지가 마침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 애들, 이른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둬. 당신은 닥쳐요. 김영자 여사의 고함이 집을 울렸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안일에 당신이 나섰다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보온병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잠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엄마, 아까 왜? 묻지 마라. 엄마는 찬장에서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내 금붙이랑 중요한 서류들 다 챙겨서 이리 가지고 와. 엄마의 흰머리를 보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진짜 이혼녀 되는 게 두렵지도 않아. 엄마는 돌아서서 제게 갈비탕을 한 그릇 퍼주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안경알을 뿌옇게 만들었죠. 지옥불 같은 시댁에서 평생 시들어 죽는 것보단 낫다. 그 녹음기 계속 켜놓고 뭐든 많이 담아둬. 다음날 아침 짐 상자를 들고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니 남편 박민준이 화단에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담배꽁초가 수북했죠. 선아야. 남편은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그냥 이혼하지 말재.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거라고. 어머님은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에요. 저는 짐을 차 트렁크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난 아주 제정신이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아직 화난 거 알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사줄게. 내가 원하는 건 당신 어머니가 더는 내 피 빨아먹지 않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목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구청.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차를 몰아 구청 앞에 도착하니 김영자 여사와 이수진이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죠. 임선아, 이제 정신 좀 차렸니? 김영자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구랑 가전은 양보해 줄게. 대신 내 통장에 있는 돈 민준이한테 반은 줘야겠다. 제 결혼 전 재산을 왜 그 사람한테 줘야 하죠? 저는 가방을 앞으로 고쳐 메었습니다. 녹음기는 가장 바깥 주머니에 있었죠. 결혼했으면 공동재산이지.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독차지할 생각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구경하세요. 이 여자가 직장 잃으니까 돈만 챙겨서 도망가려고 해요. 양심도 없는 여자예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식탁을 치며 저더러 알거지로 나가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저는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들어가요? 말아요? 그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시어머니의 소매를 끌며 제 차 트렁크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차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트렁크를 열었을 때 녹음기가 들어있던 작은 파우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남편을 끌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도망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이혼 안 해. 변호사부터 만나고 올 테다. 저는 스마트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방금 이수진의 손이 자기 주머니로 뭔가를 쑤셔 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건은? 엄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네 식구들이 사라진 모퉁이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녹음기. 걔네가 훔쳐간 것 같아.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엄마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훔쳐갔으면 훔쳐갔지. 뭘. 내가 너한테 진짜를 줬을 것 같니?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얼른 집으로 와. 엄마가 진짜 좋은 거 보여줄게. 엄마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구청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왠지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까 김영자 여사가 허둥지둥 도망치다 바닥에 서류 한 장을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명세서였습니다. 거기엔 5천만 원이 이수진의 남동생에게 송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수요일, 바로 제가 보너스를 받은 날이었죠. 그 명세서를 쥔 제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분기 보너스를 받자마자 남편은 그 돈을 이수진 남동생에게 5천만 원이나 보냈던 겁니다. 손안에서 휴대폰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였죠. 집에 와서 얘기해. 밖에서 멍하니 있지 말고. 저는 명세서를 작게 접어 지갑에 넣고 친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 속 구청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떨쳐낼 수 없는 진흙탕처럼요. 아파트 상가 앞에 도착하니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급히 나오신 모양이었죠. 엄마는 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 5천만 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명세서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숨이 가빴죠. 이수진 남동생,
도박하는 거 아니었어? 민준 씨는 돈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은 거잖아. 일단 진정해. 엄마는 찬장 위에서 낡은 쇠상자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준 녹음기는 사실 껍데기뿐이야. 진짜는 여기 있지. 엄마가 쇠상자를 열자 안에는 은색 녹음기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만년필보다도 가늘었죠. 이건 내 아빠가 남겨주신 거야. 원격 녹음 기능도 있단다. 엄마는 펜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제 내가 그거 켜두라고 한 건 사실 이놈이 잘 작동하는지 시험해 본 거란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영자 여사가 훔쳐가도 소용없었던 이유. 처음부터 미끼였던 겁니다. 엄마, 정말 이 바보 딸아. 엄마가 제 이마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인간들 상대하려면 머리 좀 써야지. 내가 정말 네가 이혼하길 바랐을까봐?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민준 세 글자가 떠 있었죠. 저는 그 이름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받아. 스피커폰으로 하고 엄마는 제게 눈짓하며 테이블 위 녹음기 펜의 스위치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선아야,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내 돈을 나누자고 한 건 좀 심했던 것 같대.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5천만 원은 어떻게 된 건데요? 제가 말을 끊자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남편의 우물쭈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내가 잠깐 빌려준 거야. 수진이가 동생 급한 일에 써야 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바로 갚는다고 했어. 급한 일이 도박 빚 갚는 거겠죠. 박민준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네가 그게 도박 빚인 줄 어떻게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수진이가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걔는 그냥 널 질투해서. 네가 아주 단단히 홀렸구나. 엄마가 갑자기 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박서방, 내가 우리 딸을 자네한테 시집 보낸 건 자네 집안 구멍이나 메우라고 보낸 게 아니야. 장모님, 화 푸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갚으라고 할게요. 꼭 갚긴 뭘 갚아. 엄마는 휴대폰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 기다리다간 날 새겠다. 엄마는 남편이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녹음기 펜에 재생 버튼을 눌렀죠. 방금 전에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증거야. 엄마는 녹음기를 제 가방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잘 챙겨도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을 거다. 저는 엄마의 흰머리를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자 여사가 소파에 앉아 쿠션을 붙들고 악을 쓰고 있었죠. 그 집은 무조건 팔아야 해. 임선아 이제 백수인데 그렇게 큰 집은 사치야. 어머니, 그 집은 선아. 남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뭐가 개거고 내 거야. 김영자 여사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결혼했으면 공동재산이지. 팔아서 너 새 차 한 대 뽑아주고 나머지는 모아뒀다가 나중에 직장 있는 여자랑 새로 시작해야지. 저는 현관에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 말한 어머니가 생각을 바꿨다의 실체였던 거죠. 어머, 주인공 오셨네. 이수진이 부엌에서 사과를 든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마침 집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동서를 무시하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가방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지퍼를 쫙 열자 안에 있던 집문서 등기부 등본가 보였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저는 집문서를 김영자 여사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이 집
제 지분이 60%예요. 혼전 재산 공증까지 다 받아놨다고요. 김영자 여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집문서를 낚아채려 했지만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악,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집, 저희 부모님이 계약금 내주시고 대출금도 제가 다 갚았어요. 민준 씨 월급은 자기 용돈 쓰기에도 바빴는데 무슨 돈으로 집을 나눠요? 구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아 말이 맞아.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당신은 닥치라고 했지. 김영자 여사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팔은 안으로 안 굽고 밖으로 굽네. 이 집 안 팔면 내가 민준이 시켜서 너랑 계속 지지고 복귀할 거야.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은색 녹음기 펜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준 씨 시켜서 저랑 계속 살게 해서 제가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하시겠다고요? 아니면 제 돈을 계속 뜯어내시겠다고요? 김영자 여사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녹음기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발칙한 것, 감히 녹음까지 해? 저는 몸을 피했고 그녀는 소파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집 파는 거 좋아요. 제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시세대로 계산해서 제 지분 60% 쳐주시고 당신들 지분 40%로 하죠. 대신 그 5천만 원부터 갚으시고 얘기합시다. 무슨 5천만 원. 김영자 여사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다고. 민준 씨가 이수진 씨 남동생한테 보낸 5천만 원이요. 그건 빚 아닌가요? 제가 이수진을 쳐다보자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사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건 형부가 자진해서 준 거예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진해서? 내 돈으로 당신 동생 도박빚 갚아주는 게 자진해서 한 거라고? 제가 그 사과를 발로 밟자 의직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임선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돈은 내 월급에서 나간 거야. 당신 월급? 저는 지갑에서 명세서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신 월급 통장. 계속 어머님이 갖고 계셨잖아.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당신 스스로가 제일 잘 알 텐데.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자 여사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재수 없는 걸 며느리로 들여서 직장도 잃고 우리 집안까지 거덜내려고 하네. 그녀의 울음소리에 이웃들이 들을까봐 저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어디일까? 김영자 여사가 울음을 뚝 그치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똑똑히 얘기 안 하면 못 가. 제가 그녀를 뿌리치려던 순간 문가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 스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문가로 가서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켠 채 이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뭐해요? 이거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려고? 박 씨 집안이 어떻게 며느리 재산 뜯어내려 하는지 다 같이 보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이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시간 좀 보려고. 김영자 여사는 여전히 바닥에서 뒹굴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수라장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 누구도 손댈 생각 마세요. 저는 김영자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저 법정 가서 그 5천만 원 받아낼 겁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일부러 이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제 팔에 부딪혔습니다. 꽤 많이 찍은 모양이더군요.
문을 쾅 닫고 집안의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벽에 기댄 채 은색 녹음기를 꺼내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김영자 여사가 집 팔아서 아들 세장가 미천으로 쓰겠다고 한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딩동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임선아, 너무 까불지 마.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어. 이수진이 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녹화한 영상으로 저를 협박하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비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 연극, 이제 겨우 2막이 시작됐을 뿐이니까요. 아파트 입구에서 저는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댁 쪽 친척인 조태식이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우리 잘난 사촌 동생 아니신가? 그는 취한 눈으로 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너 회사에서 잘렸다며? 마침 오빠가 일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저는 몸을 피하며 그를 쏘아봤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술 냄새가 역하게 풍겨왔죠. 네가 돈 좀 모아놨다며? 오빠한테 한 1억만 빌려줘봐. 대박 나면 2배로 갚아줄게. 저는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보며 이수진의 스마트폰에 담겼을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조태식이 지금 나타난 건 분명 그들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쥐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조태식의 손이 다시 뻗어왔습니다. 조태식의 손이 제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싸구려 담배 냄새가 진동했죠. 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가 손바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녹음기 스위치를 매만졌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 딱 1억. 오빠가 크게 한탕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다니까. 1억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호구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가 얼굴을 굳히며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다한 집안 식구끼리 좀 도울 수도 있지. 너 이제 백수 되면 우리 집안에 신세질을 많을 거다.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히면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지퍼가 열리며 녹음기가 굴러나왔습니다. 어쭈, 이런 것까지 갖고 다니네. 조태식은 녹음기를 주워들고는 제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임선아, 너 아주 머리가 비상하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녹음기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녹음기를 자기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 거다. 돌려받고 싶으면 돈부터 보내. 꿈 깨세요. 저는 가방을 주워들고 아파트 밖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조태식이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발소리가 심장을 두드렸죠. 아파트 정문에 다다랐을 때 경비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이 술 취해서 저를 괴롭혀요. 경비 아저씨가 경비실에서 고개를 내밀고는 조태식의 모습을 보고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 반장, 정문으로 좀 와줘. 조태식은 그 소리를 듣고 욕을 한번 하더니 옆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방금 대화는 다 녹음되었을 겁니다. 엄마가 준 녹음기에는 원격 동기화 기능이 있었으니까요. 아가씨, 괜찮아요? 경비 아저씨가 고무봉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 사촌 오빠인데 술만 마시면 저래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거실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제 꼴을 보더니 손에 든 시금치를 툭 떨어뜨렸죠. 무슨 일이야? 조태식이 너한테 무슨 짓 했어?
엄마는 제 팔에 난 붉은 자국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수진 그 여우 같은 게 좋은 마음으로 널 도울 리가 없지. 조태식빛 독촉장이 시장 바닥에 쫙 깔렸는데 걔가 모를 리가 있겠어? 빛 독촉장이요? 그럼 아침에 장 보다가 보고 찍어놨지. 엄마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태식의 주민등록번호와 빚 갚아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독촉장이었습니다. 빚은 이자가 붙어 3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용해 조태식의 빚을 메우려 했던 겁니다. 엄마, 그 인간들 정말. 저는 분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화내지 마. 화내서 될 일이 아니야. 저것들을 잡을 방법을 생각해야지. 참, 네 승진은 확정된 거니?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공지 나와요. 근데 엄마는 제 승진 소식을 어떻게 아셨어요? 찍었지. 엄마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 승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그때 제 스마트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난 것이었죠. 이수진이 오후에 저희 집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영자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고 제가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마치 제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수진,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임선아 형님이 회사에서 잘리니까 저희를 내쫓고 집까지 독차지하려 해요. 셋째 이모, 어머, 선아가 어쩌다 저렇게 됐니? 그래도 한 가족인데. 둘째 삼촌, 내가 듣기론 걔 요즘 어떤 남자랑 가깝게 지낸다던데. 재혼하려는 거 아니야? 이수진, 맞아요 삼촌. 누가 보니까 외제차에서 내렸다던데요. 벌써 다음 남자 찾아놨나 봐요. 저는 혈압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수진은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저를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엄마가 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참에 내 승진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려버리자. 저는 주저했습니다. 너무 나서는 것 같았죠. 뭘 망설여. 쟤들이 내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데 무슨 체면을 차려. 엄마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지난주에 찍어둔 제 사원증 사진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직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월급 명세서 캡처 화면도 찾아냈습니다. 월급 8, 0, 0원이라는 숫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 엄마가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믿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글을 작성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은 아무 말도 없었죠. 몇 분 후 이수진이 갑자기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톱으로 유리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웠죠. 임선아, 너 이거 포토샵한 거지? 너 잘린 거 동네방네 소문 다 났는데 포토샵인지 아닌지는 다음 주에 회사 홈페이지 공지 보면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수진 씨, 동생분 도박 빚은 다 갚으셨어요? 필요하면 제가 송금 내역이라도 이 방에 올려드릴까요? 이수진은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단톡방의 친척들은 태도를 바꿔 제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비난은 없었던 일처럼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임선아냐? 나 조태식이다. 전화기 너머로 협박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1억 빌려줄 거야, 말 거야? 안 빌려주면 네가 녹음한 거 다 퍼뜨려 버릴 테다. 퍼뜨리세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협박하고 갈취하는지
똑똑히 듣게 말이에요. 네가 감히 참 당신 도박빚이 3억 넘는다면서요? 그 와중에 협박까지. 감방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나 봐요. 전화기 저편에서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방금 대화 녹음 파일을 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놈이 또 연락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래야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네가 결혼할 때부터 저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자꾸 네 월급이 얼마냐고 묻더라. 그럼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네가 들었겠니? 그때 네 눈엔 박민준밖에 안 보였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엄마에게 너무 예민하다고 오히려 화를 냈었죠. 됐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내일 주말인데 나랑 철물점 좀 가자. 거긴 왜요? 자물쇠 새로 사야지. 내 집 현관 자물쇠 바꿔야겠다. 불청객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다. 김영자 여사는 아직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아파트 입구를 나서는데 화단가에 쭈그려 앉은 박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밑이 퀭했습니다. 선아야, 엄마가 잘못했대. 집 팔자고 한 거 다 취소래.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말할게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 열쇠 내놓으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선물했던 작은 곰인형이 달려 있었죠. 선아야, 우리 다시. 안 돼요. 5천만 원 3일 안에 갚으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갚으세요. 그는 입을 열려다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와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 때 이수진이 나무 뒤에 숨어 남편 손에 몰래 봉투 하나를 쥐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돈 봉투처럼 보였죠. 저는 걸음을 늦추고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와 저는 철물점에서 스마트 도어록을 골랐습니다. 오후에 바로 설치해주러 온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엄마가 길모퉁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거 누구니? 전봇대 옆에서 조태식이 노랗게 머리를 물들인 젊은 남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는 빛 독촉장으로 보이는 종이가 들려 있었죠. 가서 구경 좀 하자. 엄마는 저를 끌고 옆 가게로 들어가 유리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태식이 형, 벌써 월말인데 그 3억 언제 갚을 거야? 더 미루면 우리도 험한 꼴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노란 머리 남자가 독촉장을 조태식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줘. 내 사촌 동생이 곧 돈 빌려주기로 했어. 그때 원금이랑 이자까지 싹 다 갚을게. 조태식은 아까와는 딴판으로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네 사촌 동생? 그 회사에서 잘렸다는 여자? 자기 코가 석자인데 너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형, 장난치지 마. 아니야, 걔 안 잘렸어. 승진까지 해서 한 달에 800만 원씩 번대. 진짜? 그럼 뭘 기다려? 당장 가서 받아와. 갔었는데 안 주더라. 근데 방법이 있어. 조태식은 노란 머리 남자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고 남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조태식은 저를 상대로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흥분하지 마. 쟤들이 무슨 짓을 하면 우린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돼.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어록 설치 기사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교체하는 동안 엄마가 말했습니다. 참, 다음 주 토요일이
내 외할머니 팔순 잔치야. 가족들 다 모이니까 너도 와야 한다. 안 가요. 가봤자 그 인간들한테 시달릴 게 뻔한데 무조건 와야 해. 엄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떤 빚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청산해야 하는 법이야. 기사님이 돌아간 후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조태식이 빼앗아 갔던 바로 그 녹음기였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 아까 철물점 앞에서 걔네가 싸울 때 그놈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걸 내가 주었지. 그 멍청이는 그것도 모르더라. 저는 그제야 엄마가 왜 저더러 외할머니 생신 잔치에 꼭 오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때 회사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아 팀장님, 다음 주 승진 축하 파티 어느 호텔로 예약할까요? 저는 화면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잔치 저 갈게요. 대신 손님 몇 명 데려가도 되죠? 누구? 제 새로운 동료들이요. 회사에서 잘렸다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그분들께도 똑똑히 보여드려야죠. 엄마는 제 말을 듣더니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우리 딸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 인간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시경으로 보니 조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든 채 집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녹음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사촌 동생, 나야, 나. 오빠가 너한테 좋은 거 하나 주려고 왔지. 이거 보면 돈 빌려주고 싶어질걸. 그가 든 종이는 설마 빚 독촉장? 아니면 이수진이 찍은 영상의 캡처본?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뭐든 간에 오늘 끝장을 내야 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조태식이 갑자기 손에 든 종이를 외시경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그 종이에 인쇄된 것은 남편 박민준과 웬 낯선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너무나도 다정한 모습이었죠. 사촌 동생, 이거면 1억 가치는 충분하지? 돈만 빌려주면 이 사진 넣어줄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용서해달라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다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그 고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잘 됐어. 이걸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구나. 기다려요. 돈 가져다 줄게요. 저는 역겨움을 참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돈을 주게? 아니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서랍에서 빈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은 받아내야죠. 저는 문으로 가기 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휴대폰 꺼내서 녹화해줘요. 문이 딸깍 열리자 조태식은 사진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돈은 사진부터 줘요. 저는 빈 봉투를 건넸습니다. 돈은 이 안에 있어요. 그는 봉투를 낚아채고 사진을 제게 던졌습니다. 그가 봉투가 비었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려는 순간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태식 씨, 이런 저급한 수법으로 날 협박하다니. 경찰에 신고당할 각오는 하셨어요? 네가 감히 날 속여. 그는 사진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휴대폰을 든 채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해 있었죠. 이거 다 녹화됐어요. 더 소란 피우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조태식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욕을 하며 도망치려 했죠. 잠깐만요. 내 녹음기 돌려줘요. 무슨 녹음기? 어제 당신이 훔쳐간 거요. 거기엔
당신이 날 협박한 증거가 다 들어있다고요. 그는 더 빨리 도망쳐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쫓아갔을 때 그는 계단에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빈 봉투를 주우려 허리를 숙일 때 저는 그의 주머니에서 은색 녹음기 펜을 봤습니다. 엄마가 제게 준 바로 그것이었죠. 그 펜 내놔요. 저는 달려들어 그것을 뺏으려 했고 우리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보온병을 든 채 저희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는 사이 조태식은 도망쳤습니다. 선아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손에 든 사진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제게 물을 자격이 있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선아야,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껴안고 있는 걸 해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태식이랑 짜고 날 협박한 걸 해명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외시경으로 보니 그는 보온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보온병이었는데 엄마가 다가와 제 손에서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놈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일찍 알아챈 게 다행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저 사진 가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짜여도 상관없어. 덕분에 네가 미련을 확실히 버렸잖니.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태식의 번호와 지역 번호가 같았죠. 빚쟁이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임선아 씨? 조태식이 우리한테 빚진 거 사촌 동생인 당신이 좀 갚아줘야겠어. 역시나 사람 잘못 찾으셨네요. 전 그 사람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헛소리 마. 조태식이 그랬어. 네가 한 달에 800만 원씩 번다고. 그 돈으로 5천만 원만 먼저 보내. 안 그러면 네 회사 찾아가서 난리칠 줄 알아. 저는 엄마와 눈을 맞추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제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시겠다고요? 그쪽들이 조태식 씨한테 돈 받을 증거는 있고요. 설령 있다 해도 그건 그 사람 개인 빚이지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대화 전부 녹음하고 있거든요. 협박죄로 경찰서에 증거 제출하기 딱 좋겠네요. 전화기 저편에서 탁 소리가 나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엄마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한테 방법이 있어. 네 대학 동기 중에 경찰하는 애 있지 않았니? 저는 그제야 우리 동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주민혁 형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저는 그에게 연락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아야, 왜 진작말 안 했어? 조태식 일당, 우리가 예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어. 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주민혁 형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외할머니의 팔순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주신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주셨다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박민준이 장미꽃 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기회를 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며 백미러로 본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잔치에 도착하니 모든 친척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수진은 저를 피하기 바빴죠. 조태식이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시비를 걸어왔지만 엄마가 나서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김영자 여사는 기어이 이를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임선아가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먹고 살았으니
이혼하려면 위자료를 내놔야 합니다. 위자료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제 돈으로 살림하고 민준 씨 용돈까지 줬는데 무슨 위자료를 말씀하세요? 네가 돈 잘 버니까 생활비 좀 보태는 게 당연하지. 이제 이혼하니까 그 돈도 반은 내놔야 해. 꿈 깨세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집 팔아서 아들 새 차 사주고 새장가 미천으로 쓰겠다는 김영자 여사의 목소리. 사진값으로 1억을 달라는 조태식의 목소리. 빚 갚으라는 빚쟁이의 협박 목소리가 차례로 울려 퍼졌습니다. 온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제게 달려들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죠. 몇몇 친척이 저를 말리려 했지만 외할머니께서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들 그만해라. 이건 영자랑 수진이가 잘못한 거야. 선아한테 사과해. 김영자 여사와 이수진은 마지못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박민준이 달려와 제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제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된 집문서가 들어있었죠.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일단 진명에 넘겨주고 환심을 산 다음에 완전히 내쫓아버리자고 자기 엄마와 모의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이수진은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경찰서 가서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잔칫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는 통쾌하다는 듯 웃으셨죠. 그 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사기 및 협박 미수로 구속되었고 박민주는 회사 공금 횡령 사실까지 밝혀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집을 팔아 횡령액을 겨우 메꿨죠. 조태식과 그의 사촌인 가짜 변호사도 모두 죗값을 치렀습니다. 이수진은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요양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시집 잘 간 여자가 아닌 능력 있는 여자로 봐주었죠. 어느 날 회사 연말 파티에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5천만 원을 갚으며 자기 동생을 마약 중독 치료센터에 보냈다고 엄마도 감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회사 후생 담당 주임 자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저는 이수진이 보낸 새 녹음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옆에는 언니 덕분에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이제 돌려드릴게요. 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서랍 속 다른 녹음기들과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게 아픈 과거의 증거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정표였으니까요. 엄마는 회사를 찾아와 어느새 주임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이수진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봐, 내가 개변할 수 있다고 했지? 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길은 네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난 그냥 내 등을 살짝 밀어줬을 뿐이지. 엄마와 밥을 먹는데 주민혁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태식 곧 출소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민혁 씨. 참, 지난번에 말했던 그 경찰 미팅, 저 시간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을 내려놓자 엄마가 저를 보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니? 비밀이에요.
저는 엄마에게 갈비 한 점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신기라니까요. 엄마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게 웃었습니다. 관자놀이의 흰머리가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며 눈물 흘리던 과거의 임선아가 아니라는 것을요.